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복 지구과학 완전 정복. 안녕. 네, 여러분들 5월 모의고사는 잘들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11번에서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1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는 전형적인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 자료가 그동안 우리가 보던 것보다 조금 더 약간 어려워 보이게 줬어요. 하지만 별로 어려울 건 없고 똑같이 여기에 자료에 제시된 것 자체는 태평양이라고 줬고요. 태평양 적도 부근이라고 이미 줬고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자료들이 여러 가지 시기에 따라서 그냥 분포를 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위치를 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태평양 중심이니까 이 자료에서 왼쪽은 항상 서태평양, 오른쪽은 동태평양이 될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서, 동. 그래서 이 경도에 대한 거 낚이지 말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풍의 편차와 이제 깊이 편차를 줬는데 사실은 이미 이 가 자료를 통해서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게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평상시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엘니뇨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역풍이 어떻게 돼요?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해류가 약해지죠? 해류가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지역에? 동태평양 지역에 뭐가? 수온이 높아진다 이거잖아. 해수면의 높이가 이것도 써줄까요 그냥? 네,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용승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럼 용승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사실상 수온 약층의 깊이는 깊어지고 있는 거죠. 깊어진다. 이렇게 표시하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깊어진다라고 할게요. 즉 원래 평상시에 자 태평양 지역을 그릴게요. 서, 동이라고 했어요. 이걸 우리가 세로로 뚝 잘라서 보잖아요. 세로로 잘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있던 이게 해수면 그 다음에 얘가 수온 약층 이렇게 분포하고 있던 얘가 어떻게 엘니뇨가 되면 이게 이렇게 완만해진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해수면의 높이 높아지고 수온 약층은 깊어지고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별을 하면 돼. 어쨌든 무역풍이 약해진다라는 건 엘니뇨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편차를 봅시다. 풍속 편차. 그림 가. 자, 편차는 관측값 빼기 평형값. 사실은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자, 보시면 그냥 딴 거 다 필요 없고 바람이 약해지는지 강해지는지만 보면 돼. 자, A 시기. 이거 A, B, C는 시기인 거 알겠죠? 시기예요, 시기. 그러니까 여기 다 같은 지역인 거야. A 시기에 보니까 대다수의 숫자가 뭐냐면 0이야, 0. 그러니까 얘는 무역풍의 변화가 없다는 거야. 무역풍 변화가 없었다. 무역풍 변화 X. 왜? 평형값이랑 관측값이랑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무역풍이 평상시와 똑같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는 평상시라고 보면 되는 거고. B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무역풍이 막 불고 있는데 현재 관측을 했더니 평상시보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값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평형값이 관측보다 컸다는 얘기인 거지. 즉 관측값이 평상시보다 약하게 불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무역풍이 감소했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곧 뭘 알려주는 거랑 같냐면 엘니뇨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거죠. 반대로 C를 보면 오히려 관측값 빼기 평형값이 플러스 4, 6, 2 이거야. 즉 관측할 때 값이 평형값보다 뭐했다? 컸다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역풍이 얘는 강하게 불었다는 얘기인 거고 그 얘기는 곧 얘가 라니냐 시기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엘니뇨 라니냐 이 시기를 알려주는 거고요. 나그림은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 그러니까 등수온선. 자, 수온선 어떻게 돼? 엘니뇨 때 아까 이 수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엘니뇨 때는 수온이 상승하잖아. 수온이 상승하고 라니냐 때는 수온이 하강하잖아요. 어디가 동태평양 지역이 평상시 때는 수온 변화가 없을 거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엘라 평을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를 보게 되면 기억 동태평양의 용승은 A보다 B가 강하다. 자, A를 평상시라고 보고 B를 우리가 엘니뇨라는 거 알았으니까 엘니뇨로 비교하게 되면 용승은 언제가 더 강해요? 당연히 A 시기가 더 강하죠. 근데 지금 이 말은 B가 더 강하다는 얘기니까 기억은 틀린 얘기가 되네.
그다음 니은.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약층 깊이 차이. 자, 수온약층은 요 아래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즉, 이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니? 평평하니? 아니면 뭐 라니냐의 경우도 그려볼까요? 라니냐는 이게 더 극단화된다고 이렇게 해서 진짜 극단적으로 그리면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자, 이 니은 보기에 대한 걸 얘기를 해보면 동서간의 그런 차이, 즉 경사 차이를 보게 되면 언제가 가장 경사가 없냐면 엘니뇨 때가 가장 경사가 없어. 그 다음이 누구야? 그 다음이 평상시고 그 다음이 라니냐 때야. 즉 경사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야. 그럼 이 깊이 차이, 자 얘도 똑같이 보죠. A는 평상시고 C는 라니냐예요. 자 누가 더 커요? 지금 우리 했잖아. 경사 라니냐 때 제일 크다고. C가 큰 거니까 맞네. 그 다음 디귿 서태평양의 해수면 평균 기압분의 동태평양의 평균 기압. 자 요거 기압 차이. 자 이게 이제 엔소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 엘니뇨일 때. 자 엘니뇨일 때는 그러니까 엘니뇨일 때 말고 평상시일 때를 먼저 볼까요? 네, 평상시일 때를 볼게요. 얘를 좀 지워보죠. 네. 자 평상시일 때 어때요? 서동 그리면 평상시 때 뭐 이렇게 있고 바람이 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해수가 여기에 다 몰려버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상승 기류가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쪽 동태평양 쪽은 하강 기류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순환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승 기류, 하강 기류. 그러면 결국은 상승 기류니까 얘는 비가 오고 하강 기류니까 얘는 날씨가 맑은 상태겠지. 그러니까 요거를 알고 있냐인데 어쨌든 여기서 기압 차이니까. 자, 이랬던 애가 엘니뇨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니? 엘니뇨가 일어나면 조금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데 엘니뇨가 일어나면 요랬던 애가 이게 지우고 안 가. 얘가 이렇게 평평해. 여기도 평평해. 자, 그러면 원래 이렇게 검은색으로 있던 애가 수온 따뜻한 해수가 이쪽으로 서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던 게 못 가니까 여기선 상승 기류가 없어지겠죠. 오케이? 상승 기류가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되게 약해져요. 이 상승 기류가. 그러면서 이쪽으로 땡겨와 사실은. 그리고 여긴 뭐가 돼? 하강 기류로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히려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동서 간의 기압 차이가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왜? 이 여기 있던 상승 기류가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거든. 이 동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되면서 이쪽은 하강 기류가 좀 형성이 되고 이쪽도 상승 기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지만 약하게 하강 기류의 영향. 그러니까 기압 차이가 엘니뇨일 땐 되게 없어져요. 자, 디귿 보기 여기다 써볼게요. 엘니뇨일 때는 이 동서 간의 기압 차이가 줍니다. 반대로 라니냐는요. 원래 이렇게 있던 검은색처럼 있던 것들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죠. 라니냐 때는. 그래서 라니냐 때는 이 동서 간의 기압 차이가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기억하기 가장 좋은 게 항상 엘니뇨는 뭔가 다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평상시를 기준으로 더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라니냐 때는 되게 극단적이 된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럼 서분의 그러니까 서태평양의 기압분의 동태평양의 이게 차이가 B일 때는 애매모호하니까 거의 1에 가깝겠죠? 근데 C일 때는 C가 라니냐잖아. 동태평양의 기압이 더 고기압, 하강 기류가 강해지니까 더 고기압. 서태평양은 더 저기압 될 거니까 이 값이 훨씬 커지겠죠. 그러니까 B보다 C가 큰 게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왔던 유형들은 사실은 동쪽이면 동쪽, 서쪽이면 서쪽에서의 얘기만 했다면 요즘 트렌드는 이제 동서를 비교하게끔 많이 바뀌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서를 비교하는 것들을 많이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12번입니다. 네, 12번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나 메테인 농도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라는 건데 당장 확인하기 쉬운 거는 뭐 누가 이산화탄소고 누가 뭐 메테인인지 이런 거랑 그다음에 A 관측소, B 관측소를 비교하게 되는 건데 당장 이산화탄소 농도는 요만큼의 경사를 갖고 있고 메테인은 요만큼의 경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구 변화율이 훨씬 큰 거야? CO2랑 CH4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율이 훨씬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알 수 있는 게 디귿 보기. 이 기간 동안 기체 농도의 평균 증가율은 이산화탄소보다 메테인이 크다. 개소리죠.
이산화탄소가 지금 딱 봐도 제일 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거. 그 다음에 A, B가 이제 북반구냐 남반구냐를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데, 자,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내가?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돼. 어디 쪽에 사람이 많이 사냐? 어디 쪽에? 북반구 쪽에 사람이 훨씬 많이 살아요. 북반구 쪽에 사람이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활동이나 이런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메테인 배출량의 변화가 이 북반구가 훨씬 커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A는 북반구가 되는 거고요. B는 남반구가 돼요. 왜냐하면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다른 거 없어. 여름과 겨울의 변화율이 아주 크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뭘 내포하고 있냐면, 여름하고 겨울에 왜 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농도 차이가 나냐 이거지. 농도 차이가 실제로 언제가 더 크죠? 이 농도들은 겨울이 훨씬 커요. 겨울이 농도가 훨씬 커. 왜? 이때 난방 때잖아. 난방, 이게 엄청나거든. 이 난방에서 나오는 얘네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난방에 대한 요소들, 그러면 난방을 하는 건 일반적인 동물들이 난방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 활동에 따라서 이 변화폭, 자, 변화폭이 큰 게 일반적으로 북반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으면 남반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아마 요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자, 그럼 기억. A는 30도 북반구냐? 네. 변화폭이 크니까요. 요걸로 보라고요. 다음 니은 2010년 1월. 자, 2010년 1월 여기 친절하게 그어놨네요. 이산화탄소의 평균 농도는 A보다 B가 높냐 물어봅니다. 자, 평균 농도. 이거는 뭐 농도가 당연히 A가 더 큰 거 아니니? 네. A가? 네. A보다 B가 클 리가 없잖아. 이거는 눈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 핵심은 이거예요. 여름보다 겨울이 농도가 훨씬 크고, 이 농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난방 때문이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영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북반구에 있다라는 거. 남반구보다 북반구 인구가 훨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변화폭이 크면 북반구, 변화폭이 작으면 남반구라는 걸 해석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어려웠던 친구들은 요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13번 문제네요. 13번은 이제 침강하는 지역, 즉 이제 심층순환에 대한 문제야. 사실은 요런 문제들을 좀 맞춰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확인하면 좋겠는 게 표층순환이랑 심층순환 중에 속도가 누가 더 크니? 라고 물어보면 표층순환이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심층순환이 약 1000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층순환의 속도가 훨씬 빨라요. 네, 요거 정도는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이제 문제 속에 침강 해역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여기 해역 자체는 뭘 일으키는 애냐면 침강을 일으키는 애인 거야. 자, 그럼 침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표층수가 심층수로 바뀌면 되는 거죠. 위에 있던 애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게 침강인 거잖아. 자, 그러면 진한 거에서 화살표를 봐봐. 진한 거에서 점선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래? 진한 거에서 점선으로 바뀐 게 침강한 거래. 자, 그럼 이 진한 게 뭐가 돼? 이 진한 게 표층이 되는 거고, 이 점선이 뭐가 돼? 심층이 되는 거야. 그래 놓고 딴 데 봤더니 표층순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저위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가 침강을 해서 어떻게? 아마 이거 북대서양 심층수 같은데, 북대서양 심층수가 이렇게 퍼져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겠죠. 네, 요 그림들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좀 지울게요. 그래서 A는 표층이고 B는 심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기억. 표층수의 흐름이다. A는. 맞죠? 그 다음 유속은 A보다 B가 빠르냐. 자, A가 뭐였죠? A가 표층, B는 심층. 누가 빠르다고? 표층이 훨씬 빠르다고. 니은은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 디귿. 그린란드 해역에서 기억 해역에서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되면,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빙하가 녹음물이 유입됐다는 건 여기에 뭔가 온도 변화가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왜? 빙하가 녹아야 되잖아. 어떤 예시로 연결짓는 거야? 지구온난화 예시로 연결을 시켜야죠. 그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서 이쪽 지역에 물이 녹았어요. 자, 그러면 물이 녹아서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네? 그러다 보면 원래 여기서 정상적으로 냉각을 해서 침강을 했어야 되는데, 침강을 해야 또 표층수들이 올라와서 채워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침강이 강해지는 게 아니라 약해지는 거죠. 오케이? 자, 지구온난화 예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표축 여기 자 다시 극지방, 그다음에 여기 뭐 적도 이렇게 있으면 극지방에서 원래 여기가 빙하가 녹으면 안 돼. 빙하가 녹으면 안 되고 빙하가 계속 생성이 돼야 되는 곳인데 이 빙하가 녹아버렸다고. 그럼 얘가 녹았다는 이 얘기는 여기 자체에 지금 흐름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지. 그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정상적으로 침강이 일어나고 있던 이거를 막아버린다고. 왜? 여기서 나온 이 찬 해수들이 여기서 냉각대에서 내려가야 되는 거를 막아버리는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덮어서 더 이상 냉각이 안 돼. 그러니까 밑에 쪽, 얘보다 수심이 깊은 쪽으로 밀도가 커져서 내려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빙하 녹음물들이 머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냉각이 돼야 되는 이 표층수 자체도 막혀버리는 거죠. 얘 자체도 막혀버리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침강이 안 일어나고 얘가 막힌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온 변화는 여기가 떨어진다고 얘기했던 것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네,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와 이제 수소 흡수선의 파장을 나타낸 건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실제적인 자료, 그러니까 실측 자료를 좀 제시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보던 이 자료 있죠. 네, 이 자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던 자료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게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가 요게 사실상 거의 총 에너지량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흡수선의 파장은 다른 게 아니라 원래 얘네들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파고 들어간 곳들이 있어요. 이렇게 수소흡수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간 것들. 이게 수소 때문에 파고 들어간 거예요. A별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매끈하게 그렸던 게 여기 수소흡수선 요만큼씩 여기 보면 수소흡수선 해가지고 요만큼씩 파고 들어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일단 봤을 때 수소흡수는 A별과 B별 중에 누구한테서 더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원래 이만큼 와야 되는 것에서 이렇게 파인 애들, 그러니까 얘가 수소가 먹은 게 양이 큰 거니 원래 이렇게 된 거에서 요만큼 먹은 애가 양이 큰 거니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만큼 먹은 애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수소 흡수는 A별하고 B별 중에 B별에서 되게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즉 B별 같은 경우가 수소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와 동일한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알 수 있는 건 온도를 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온도를 알기 전에 요거부터 할게요. 파장인데 내가 여기 맥스라고 쓸게. 맥스라고 쓰는 이유는 최대 에너지를 내는 파장. 우리가 여기서도 알 수 있던 게 이제 여기는 이제 단위 면적당 에너지, 여기 단면이라고 쓸게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와 파장을 주로 줍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랬을 때 여기 파장, 최대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이 파장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얘보다 짧을수록 어떻게? 온도가 얘가 높은 별이고 얘가 온도가 낮은 별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게 무슨 법칙이었냐면 빈의 법칙이었죠. 빈의 변이 법칙. 빈의 변이 법칙 자체가 요게 온도랑 반비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요 파장, 맥스를 봤을 때 자 여기서 아무리 총량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오는 파장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일하다는 얘기는 그게 에너지 양이 많냐 적냐가 아니라 파장별로 봤을 때 최대로 세기를 갖고 있는 애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요 애가 얼마냐면 지금 한 500에서 400 사이죠. 그 다음 A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꺾이니까 여기가 최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한 7, 800 정도 되네요. 누가 파장이 긴 거라고 볼 수 있냐면 A와 B 중에 A별이 훨씬 파장이 긴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토대로 온도는 반대니까 B별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단위 면적당 에너지 역시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상 얘네들은 빈의 법칙을 본 거고 이거는 슈볼 법칙이죠. 슈테판 볼츠만. 그래서 에너지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요 법칙을 본 거야.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뽑아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뽑아야 되는 게, 아까 이게 실측 자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위 면적당 에너지 세기가 아닌 총량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총량을 봤어. 총량이 지금 A별이랑 B별 중에 누가 훨씬 크니? 라고 봤을 때, 이 총 에너지 양 자체가 누가 큰 거야? A별이 훨씬 크죠. 왜냐면 이 면적을 보면 되니까. A별이 딱 봐도 딱 크잖아요. 그래서 A별. 그럼 이 총의 에너지 양이 지칭하는 게 뭔데? 라고 했을 때 얘가 광도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자, 광도는 지금 A별이 크죠? 광도는 A가 큽니다. 하지만 온도는 B가 커요.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야 에너지도 높아요. 하지만 총 에너지 양을 따져봤더니 A가 더 커. 그 얘기 뭐야? 온도가 낮지만, 얘는 온도가 낮지만, 뭐야? 크기가,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를 크기라고 볼 수 있죠?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A가 훨씬 크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온도가 낮아서 에너지 세기 자체가 원래 작은 애지만,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총 에너지의 세기, 양은 엄청 큰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제가 지금 액션이 되게 커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에서 아마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낚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요 그림에서 파장대를 먼저 뽑아내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광도는 A가 크다. 맞죠? 그 다음 반지름은 그러다 보니까 A가 크고, 그 다음 표면의 온도는 B가 높다. 이것도 계속 얘기한 거고, 수소 흡수선의 세기. 자, 흡수선의 세기. 지금 흡수된 정도가 큰 게 흡수선의 세기도 크겠죠? 그래서 B가 큰 거고, 단위 시간당 동일한 면적에서, 야, 이게 단위 면적이야. 얘가 단면이야. 반출되는 복사 에너지 양은 A가 크다. 광도랑 헷갈리면 안 되죠? 광도는 A가 크지만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B가 큽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15번 볼게요. 14번에 이어서 얘도 역시 별에 관한 문제인데, 14번은 별 자체에서 에너지들과 온도와 뭐 이런 것들 관계가 어떠냐면, 15는 별의 진화죠. 네, 보면은 문제 속에 힌트가 있어요. 주계열성이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줬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야겠네. 주계열성에 대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이 두 갈래로 나뉘죠. 자, 이때 기준이 누구예요? 이때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야? 이거지. 이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질량이 큰 경우와 질량이 낮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질량이 크다 낮다는 기준이 또 누구냐면 태양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태양 같은 애고, 얘는 태양보다 훨씬 큰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태양보다 훨씬 큰 애 같은 경우는 뭘로 돼요? 초고성이 됐다가 뭐 초신성을 터졌다가 그 다음 얘가 뭐 돼? 뭐 중성자 별이라든지 아니면 블랙홀이 될 거예요. 반대로 태양과 같거나 얘보다 작은 애는 뭐가 돼요? 적색 거성이 되죠. 적색 거성이 돼서 뭐가 돼요? 행성상 성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백색 외성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고, 여기에서는 사실 이 거성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자, A1과 B1에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자, A1과 B1. A1과 B1이 둘 다 주계열성이라는 건 동일해. 자, 그럼 주계열성이라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주계열성의 정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주계열성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 자체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중력에 대한 힘과. 그래서 수소 핵융합에 대한 얘기를 해. 그렇다고 해서 주계열성이 끝나서 일로 가서 둘 다 이제 초고성이든 적색거성이 돼요. 그때 수소 핵융합이 끝나나요? 라고 했을 때 수소 핵융합이 끝나는 건 아니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왜? 거성 단계에선 뭐예요? 거성 단계에선 중심부에서는 끝날지 모르지만 이 주변에선 미처 반응하지 못했던 수소들이 계속해서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는 헬륨이 핵융합을 반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건 또 요거죠. A와 B별의 차이입니다. 자, A별과 B별 중에 질량을 따지기 전에 온도 먼저 따질게요. 온도, 그 다음에 뭐 광도, 그러다 보면 뭐 크기도 나오겠죠. 크기, 그 다음에 질량, 그러다면 얘에 머물 수 있는 수명. 이거를 A, B, A, B, A, B, A, B, A, B 따질게요. 자, 온도, 광도는 바로 보이죠? A가 훨씬 표면 온도도 높고 광도도 큽니다. 그럼 온도도 높은데 광도도 높다는 거 보니까 크기도
네, A가 훨씬 클 거예요. A가 훨씬 큽니다. 왜냐면 B별이 만약에 광도가 높았으면 얘가 크기가 큰 건데 그게 아니라 따라서 가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질량을 볼 건데 그만큼 크기가 크고 얘네들은 구성 성분이 다 수소로 동일하다 보니까 크기가 큰 애들이 수소를 더 많이 갖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도 A별이 크다. 이게 되게 핵심적인 얘기죠. A별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얘에서 핵융합 반응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얘가 주계열에 머물 수 있는, 즉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시간대도 줄어들어요. 그만큼. 왜? 연쇄적으로 빠바바바바바바 하고 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명은 B별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기억. 별의 질량은 A1보다 B1이 크다. 네, A가 더 크다고 했죠. 질량.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다 커요. 수명 빼고. 이쪽으로 갈수록 수명 빼고 다 큽니다. 그거를 외우세요. 자, 그래서 기억. 틀린 거죠. A보다 B가 큰 게 아니라 A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니은 A2와 B2의 내부에서 자 얘는 A2, B2 다 어떤 상태니? A2, B2 지금 다 거성으로 가고 있는 상태야. 거성으로 가고 있는데 거성에서도 지금 수소핵융합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날까?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수소핵융합은 거성 상태까지는 일어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1의 반지름, 즉 A 주계열일 때 반지름이랑 A3 초거성일 때 반지름. 자, 이게 이제 여기서 했던 거죠. 이쪽 파트에서 했던 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초거성과 적색거성. 둘의 반지름 비율이야. 야, 아무리 A1이 B1보다 크기가 크다고 해도 초거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초거성이랑 적색거성 중에 누가 더 크기 크냐 이거 묻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정답은 디귿 2번 이렇게 되겠네요. 16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별에 대한 얘기고 얘는 이제 별의 구조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별의 내부 구조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 뭐에 따라서? 역시나 질량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15, 16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별을 공부할 땐 질량을 기준을 두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고 나서 A, B별 중에 누가 더 질량이 큰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정답을 먼저 써드릴게요. A별은 질량이 큰 거고요. B별은 질량이 뭐 태양하고 비슷하거나 태양보다 작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요. 뭘로 사실 팁을 좀 드리자면 태양을 좀 생각해보면 좋아요. 태양의 표면에 쌀알무늬 같은 거 있죠. 그거 뭐 때문에 일어나요? 대류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쌀알무늬. 팁을 좀 드릴게요. 쌀알무늬 같은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은데 이 쌀알무늬는 대류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게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태양 같은 애들은 표면에 뭐가 해야 돼? 대류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죠. 그러니까 대류층이 있는 B가 훨씬 질량이 작은 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기억, 별의 질량은 A보다 B가 작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니은, A와 B는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냐를 물어봐요. 자, 이건 뭐에서 알 수 있어요? 둘 다 주계열성이라고 줬죠, 이미 문제 속에. 주계열성의 정의 자체가 1차적으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해야 되고 2차적인 게 이 핵융합 반응 때문에 일어나는 팽창과 그 다음에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중력 수축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 디귿. 자, 이게 나왔네요. 수소핵융합 반응 중에 CNO 반응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어봅니다. 자, 수소핵융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PP 반응과 즉 양성자 반응과 그 다음에 CNO 반응이라고 하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온도입니다. 온도. 자, 온도로 따졌을 때 PP와 CNO 중에 더 온도가 높은 데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건 누구냐면 CNO예요. CNO는 온도가 높아야만 일어나요. PP는 그렇지 않아도 잘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PP가 CNO가 일어날 때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온도가 높을 때 CNO가 일어난다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그럼 선생님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자, 요거잖아. 결국은 질량을 준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얘는 질량이 작은 거. 질량을 준 건 질량이 큰 별, 주계열성에서 질량이 큰 별. 우리 바로 15번에서 했다. 질량이 큰 별은 온도가 어떠니? 온도가 높았죠. 질량이 작은 별은요. 온도가 낮았다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이 별에서 CNO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고 온도가 낮은 이 별은 PP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 질량을 통해서 추측을 하라 이거야. 알겠니?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은 A보다 B가 높은 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A가 더 높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거를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애매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항상 질량으로 이제 기준을 잡아놓고 별의 진화 과정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부수적으로 붙는 구조라든지 거기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들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을 붙이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7번 문제입니다. 네, 17번은 이제 단골 손님이죠. 외계행 성계. 요거 무조건 나옵니다. 외계행 성계. 자, 외계행 성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뭘 줬냐면 시선 속도 변화를 줬어요. 시선 속도 변화. 요거를 줘버렸네요. 자, 시선 속도 변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내 관측자가 여기 있다고 했을 때 중심 질량이 있고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 행성이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방향을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돌고 있다고. 자, 그럼 이렇게 오는 별. 우리가 항상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행성을 먼저 생각해라 말아라? No, no, no. 무조건 별. 왜 이 관측 자료는 누구 걸 본 거야? 이 별 자료를 본 거니까. 자, 그럼 별이 나한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요? 시선 속도가 나한테 마이너스겠죠. 다가올 때. 그러니까 이때 청색편이 나한테 멀어질 때는요. 플러스 적색편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요걸로 나타냈다는 거야. 자, 그럼 보면 t1일 때 지금 시선 속도가 플러스 나한테 멀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그려보자면 이때가 t1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때가 t2 그 다음에 t3가 여기일 것 같은데 아니야. t3는 여기에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 없고 지나가고 여기가 t3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값이 있고 난 그 뒤에 t3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묵음 처리를 해버린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별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기억 t1일 때 적색 편의가 일어났냐? 자, t1일 때 좀 적색 편이 일어났잖아요. 후퇴한다는 것 자체가 뭐야? 적색 편이. 그다음 니은 태양으로부터 한라까지의 거리. 자, 한라 이거 이름 때문에 좀 헷갈린데 지금 이름을 보면 한라는 백두에 이제 요것 때문에 알게 됐대. 그러니까 백두가 별이고 한라가 행성이야.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별이 아니라 행성이야. 그러니까 행성이 나로부터 이 관측자로부터 가장 멀려면 어디 있어야 돼? 행성이 관측자로부터 가장 멀려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럼 별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즉 행성이 관측자로부터 가장 멀 때는 T3야. T3. T3일 때 행성이 가장 멀어요. 행성이 가장 멀어. 이렇게 써볼게요. 글씨 좀 이해해 주세요. 네. 반대로 T2일 때 뭐가 멀어? 별이 멀어. 별이 가장 멀어. 이 얘기는 행성으로 바꾸면 행성은 가깝다. 이 얘기랑 같은 거죠. 자, 그럼 비교를 할게요. 자, T2보다 T3일 때 뭐냐 물어보죠. 네, T3일 때 지금 행성이 가장 멀다고 했잖아. 이름에서 낚이지 마시고 당당히 맞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억에서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속도 변화가 커진다. 사실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네, 외워두시면 좋은데 원리는 그거죠. 이 별과 행성 사이에 질량 중심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커져요. 마치 시소야. 시소에서 내가 원래 무거웠고 가벼운 애가 앞에 있었는데 그 가벼운 애 대신에 다시 무거운 애가 왔어. 그럼 중심이 어떻게 돼? 걔랑 나 사이에 거의 중앙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별의 궤도가 이렇게 커지겠죠? 별의 궤도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왜? 이 중량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그럼 별의 궤도가 커지면 그만큼 시선 속도 변화도 훨씬 움직이는 정도가 커질 거니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 보기 같은 건 되게 전형적인 보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18번입니다. 계속 하니까 목이 아프네요. 선생님이 저번처럼 친절하지 못한 부분은 좀 이해해 주길 바래요. 어쨌든 18번. 생명 가능 지대예요. 생명 가능 지대. 자, 이 생명 가능 지대의 개념 자체가 뭐야? 이거 기억해야지. 물이 액체 상태. 자, 물이 액체 상태로 있을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게 생명 가능.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생명 가능 지대면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기억이 해결이 돼요. 기억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 생명 가능 지대래잖아. 맞고. 그 다음에 니은 행성의 평균
평균 표면 온도는 니은보다 디귿이 높냐 물어봐요. 자, 니은은 보면 여기가 생가지인데 생명 가능지대를 생가지라고 해요. 생가지보다 앞에 있죠. 그러니까 뭐 하다는 거야? 이 별에 가깝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은요, 생가지보다 뒤에 있죠. 별에서 엄청 멀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면 생가지가 지금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 때죠. 근데 이 액체로 존재할 수 있을 때보다 더 뜨거운 별에 가깝대. 그럼 얘 뭐야? 기체로 존재하는 거지. 반대로 생가지,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멀리 있대. 그럼 얘 뭐야? 고체로 존재하겠지. 그럼 기체일 때는 뜨거우니까 기체로 존재하는 거고, 고체는 추우니까 고체로 있겠지. 자, 그럼 평균 온도 누가 높겠니? 당연히 니은이 높겠지. 니은이. 네, 그래서 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디귿, 생명 가능지대 폭. 자, 생명 가능지대 폭 누가 가장 넓을까요? 자, 이것만 정리하면 돼요. 자, 생명 가능지대 정리합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이거 우리 했던 건데, 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별의 온도가 높고 그 다음에 광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가지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리고 광도, 온도가 높으니까 멀뿐만 아니라 더 멀리 있는 곳까지도 액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액체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폭이 어떻게 돼요? 크죠. 요거. 자, 이거는 진짜 거짓말하고 엄청 강조했던 부분인데, 자, 온도, 광도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가장 넓냐? 뭐 보면 돼? 여기선 질량을 바로 보기 힘들잖아. 근데 직관적으로 준 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이거 거리, 생가지까지 거리. 자, 생가지까지 거리가 넓다는 건 뭐야? 멀다는 건 폭이 가장 넓다는 걸 의미하지. 그러니까 C가 아니라 뭐야? B가 가장 넓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되게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맞추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네,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우선 요거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허블 법칙. 그래서 V는 HR. 자, 이 V가 후퇴 속도. 그 다음에 상수 곱하기 뭐였어요? 거리죠, 거리.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는 건 이 후퇴 속도에 대한 거예요. 자, 후퇴 속도는 어떻게 됐었냐면, 이 후퇴 속도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파장을 보고 하죠.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다 보니까 기준 파장, 그냥 영어 말고 한글로 써드릴게요. 기준 파장 분해에 실제 관측된 파장에서 기준을 빼면 돼요. 기준 파장을. 곱하기 빛의 속도로 오는 거니까 C, 빛의 속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후퇴 속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측된 게 실제 기준보다 크면 어떻게 돼? 후퇴 속도가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후퇴 속도가 플러스, 즉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곳 적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파장이 길어진 거니까 관측한 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이너스가 일어난 거,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색 편의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거는 빅뱅 우주론 자체인데, 자, 이 빅뱅 우주론 자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팽창을 하는데, 이 팽창하는 게 어떤 특이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이 팽창을 한다는 거죠. 공간. 그러니까 중심점이 있어 없어? 중심점이 없다는 얘기야. 얘가 없이 이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그냥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죠. 풍선을 불어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기억,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냐, B가. 자, B를 중심으로 지금 A랑 B가 거리가 있고 그만큼 이렇게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A 입장에서 B를 보더라도 B도 후퇴하고 있을 거고, A 입장에서 C를 보더라도 후퇴하고 있을 거고, C에서 A를 보더라도 얘가 후퇴하고 B도 후퇴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다 서로 다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중심점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니은, A에서 관측되는 후퇴 속도는 C가 B의 3배냐 물어봅니다. 자, A 입장에서, 자, 이번에 이 나그림은 B 입장에서 준 거지만 우리는 A 입장에서 보아볼게요. 자, A 입장에서 B는 얼마예요? 자, A 입장에서 B는 지금 100메가파섹이고요. 그 다음에 A 입장에서 C는 300메가파섹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즉 거리 차이가 3배가 나는 거죠. 3배.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자, 이 허블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거리 차이가 3배가 난다는 건 곧 후퇴 속도 사이도 3배가 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C가 B의 3배일 수밖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디귿. 기준 파장이 600나노미터냐고 물어봐요. 자, 얘를 살짝 지워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고 후퇴 속도를 이제 좀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후퇴 속도를 구해야만 요 안에서 이제 요 파장들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렵게 안 해도 돼요. 네, 어렵게 안 해도 되고. 자, 지금 B 입장에서는 100메가파섹, 여기에 이제 100메가파섹 차이 나고, 얘가 200메가파섹 차이 나. 즉, A랑 C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B 입장에서는. 그럼 후퇴 속도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날 거야. 자,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정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써요. 자, 기준 파장 분의 관측한 게 614 빼기 기준 곱하기 C 한 거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A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C에 대한 거는 기준 파장 분의 628 빼기 기준 파장 곱하기 C. 이게 한 거예요. 얘네 둘의 차이가 몇 배? 2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A에 대한 후퇴 속도와 B에 대한 후퇴 속도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기준 파장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A하고 C가 거리가 2배 차이 나니까 속도 차이도 몇 배 날 거야? 2배 날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 곱하기 2 한 게 뭐랑 같다는 거야? 얘랑 같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리 여기 아랫부분을 좀 지우고 써볼게요. 자, 아랫부분을 좀 지우고 보게 되면, 자, 검은 글씨로 쓸 테니까. 자, 그렇다는 얘기는 2 곱하기 람다 제로. 자, 이렇게 좀 묶어볼게요. 614 빼기 람다 제로. 이 람다 제로는 기준 파장입니다. 곱하기 C 한 개. 뭐랑 같다? 람다 제로 분의 628 빼기 람다 제로 곱하기 C랑 같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뭐 얘 2배 한 거니까 이게 계속 지워줘도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없어질 거고,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네. 2 곱하기 614 빼기 2 람다 제로는 람다 제로.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제로. 미안해요. 네, 마이너스 람다 제로가 아니라 628 빼기 마이너스 람다 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넘겨주면, 여기 와서 쓰게 되면, 람다 제로는 어떻게? 2 곱하기 614 한 거에서 뭐 빼면 돼? 628 한 거 빼면 돼. 자,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00이 나와요. 그래서 기준 파장은 600이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어서 이렇게 좀 하시고 나중에 좀 편법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수학적인 거니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사실상 이제 우주의 구성물 성분들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거여서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외워야 돼요. 네, 기억. 제일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게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게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보통 물질이 제일 적다라는 걸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합니다. 외워야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과학적인 현상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나선 은하의 실전 회선 속도가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됐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고 하면 사실 이 A는 암흑 물질 때문이었죠. 이것 때문에 암흑 물질을 발견을 했던 거예요. 오케이? 더 자세하게 얘기는 못 해드리죠, 지금은. 하지만 암흑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은하들이 뭔가 이렇게 중심부로 갈수록 빨라지고 막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통째로 이렇게 돌고 있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 우주가 가속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누구 때문이니? 얘가 이제 암흑 에너지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는 니은, B는 기억이라는 게 바로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과학사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보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정답은 니은 기억이니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